자, 그리고 오늘 자 요리는 뭘 할까? 일단 재료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여기 돼지고기를 좀 썰어놨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이 냉장고에 있는 거. 이게 다 냉장고에 있던 거예요. 진짜 한 개도 냉장고에 없던 게 없어요. 다 있던 건데 이 브로콜리 얼마큼 된 거냐면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합동했죠. 그리고 그 2주 전에 합동 콜라보 한번 했잖아요. 그 2주 전에 우리 아싸 팀장님이 쓰고 남은 거 몇 개 놓고 갔거든요. 이렇게 조그만한 종이로 한 6, 7개 정도 놔두고 간 거 있는데 그게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그거 멀쩡하죠. 총 2주가 더 지난 거예요. 2주가 더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더 오래됐어요. 제가 한꺼번에 사다가 저는 버섯을 제가 좋아하니까 한꺼번에 사다가 싱싱블럭에다가 가득 넣어놨거든요. 그대로 있어서 썰어놨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이제 좀 더 썰어야 되는데 까먹고 그냥 놔뒀어요. 쓰다 남은 거 그대로예요.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냉동실에 있던 돼지고기 그냥 살짝 내려놨다가 깍두썰기처럼 한 거예요. 요 준비 끝. 그 다음에 두부도 요 뭐냐면 스마트 이거 아이스 플라워 요 사이즈거든요. 자, 보이시죠? 아이스 플라워의 요 제일 큰 직사각 사이즈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부를 물에다 담아놨던 거를 썰어놨어요. 이것도 냉장고에 있던 거. 진짜 냉장고에 다 있던 걸로만 오늘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리 제목, 요리라고 하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하는 음식은 요리가 아니고 그냥 반찬. 오늘은 마파두부를 할 겁니다. 마파두부를 원래 하려면 두부를 정식으로 하면 얘를 튀겨야 돼요. 한번 튀기고 양념 소스를 끓여가지고 야채는 볶고 볶은 데다 소스 만든 걸 넣고 거기다가 튀긴 두부를 넣어서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서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귀찮아요. 튀김 한번 하고 나면 특히나 두부 같은 경우 튀기면 온 사방에 막 기름 막 범벅하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깔끔하게 기름지지 않게 좀 편하게 한번 해먹어볼까 하고 마파두부를 아주 편하게 그리고 밥 위에 덮밥처럼 딱 씌워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완전 맛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냄비는 뭐냐면 저의 최애템 전골 냄비. 저는 이 전골 냄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 전골 냄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나는 전골 냄비 잘 쓰고 있다. 이게 진짜 오래된 거. 이거 손잡이 옛날 건 줄 여러분 아시겠죠? 언니 어때요? 깨끗하죠. 이게 진짜 오래됐거든요. 저는 타파웨어 레인보우를 쓰면서 느낀 게 본전을 정말 12번도 더 뽑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산 지가 이건 제가 받은 게 아닌가? 제가 회사에서 막 받아가지고 이름 새겨져 있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요거는 그 전에 제가 따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모델 바뀌기 훨씬 전의 제품이니까. 그래서 레인보우가 처음 구매하시면 냄비를 이만큼 주고 사야 될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사놓으면 이렇게 제가 지금 20년 이상을 타파 냄비를 쓰고 있으니까 20년 전에 샀던 냄비를 지금까지 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적어도 20년 이상은 쓰지 않을까? 올해가 이제 52이니까 뭐 안 살아도 70살까지는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즘에 뭐 100세 시대를 하는데 아무리 못 살아도 80까지 산다 치고 30년 정도는 아직 앞으로 살림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내가 앞에 썼던 20년 합하면 50년을 냄비를 쓴다? 본전 뽑아요, 안 뽑아요? 백화점에 가서 이 냄비도 한번 사보고 저 냄비도 한번 사보고 예쁜 것도 사보고 가벼운 것도 사보고 뭐 오만 거 다 사보는데 결국에는 뭘 해요? 레인보우만한 게 없더라. 여러분들 지금 레인보우가 하나하나 단품으로 다 행사 중이에요. 그래서 나의 입맛에 맞는 거 딱 하셔가지고 득템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골 냄비에다가 모든 재료를 다 때려 넣을 겁니다. 뭐부터? 일단 양파 넣고, 그죠? 버섯 넣고, 뭐 순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고기도 넣고, 이거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인데 이거는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거. 신랑이 구워 먹고 몇 줄 남았다고 넣어놓은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자, 맨날 잘하는 거 칼칼 털어 넣는 거. 우리 멤버분들이 우리 팀장님이 요리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뭐 칼칼 털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넣으면 돼요? 요거 두부 넣습니다. 두부 깍둑썰기 해놓은 거예요. 두부 넣어요. 그리고 또 뭐 하면 돼요? 간을 해야 되잖아요. 간은 뭘로 하냐면 굴소스. 이거 굴소스가 이렇게 말랑찰랑찰랑하지가 않거든요. 자, 타파웨어에서 굴소스 관리하는 방법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굴소스만 쓰면 짜고 그 향이 좀
독해요. 강해요. 그래서 저는 굴소스랑 맛술, 굴소스 한 3분의 2 정도, 맛술 3분의 1 정도 해서 섞어 놓으시면 이렇게 찰랑찰랑해서 쓰기도 굉장히 편하고 짠 것도 덜하고 향도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른 음식의 향을 해치지 않게 해서 굴소스를 키친듀엣으로 요걸로 하나 정도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기름에 튀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추기름 내놓은 거를 한 바퀴 부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여기 고춧가루가 좀 매워서 조금만 넣을게요. 많이 매워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면 뭐 하면 돼요? 뚜껑 덮으면 돼요. 뚜껑 덮으면 돼요. 자, 지금까지 어렵다. 이건 좀 어려운데요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어려운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마음 편하죠? 네, 이거 진짜 찐 쉬운 요리 중에 하나. 찐 쉬운 요리. 너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요리. 은숙이 언니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골 냄비에 다 때려 넣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불을 켜야 되잖아요. 저는 19 인덕션을 가지고 조리를 할 겁니다. 일단 전원을 켜요. 전원을 켜면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부르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디다가 얘를 올렸으면 좋겠는지. 샤브샤브, 물 끓이기, 국이나 찌개, 볶음, 예열, 구이, 보온, 압력 취사,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뭘 하면 좋겠다. 지금 이게 마파두부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버전으로 하면 좋겠나. 샤브샤브, 물 끓이기, 국, 찌개, 볶음, 그 다음에 예열, 구이, 보온, 압력 취사,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뭘 하면 좋을지. 뭐 하면 좋겠어요? 볶음. 자, 여러분이 원하신 볶음을 하겠습니다. 자, 볶음. 기능 선택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볶음이 돼요. 자, 1000W가 딱 켜집니다. 1000W 해서 조금, 얘는 지금 물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나는 조금 혹시나 걱정된다 싶으면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와트수가 내려가요. 불이 약해져요. 근데 저는 1000W로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1000W가 이렇게 불이 켜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냄비 뚜껑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냄비 뚜껑이 차가워요. 이제 막 불을 켰기 때문에 냄비 뚜껑이 차가워요. 제가 손을 올리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조리가 다 되고 나면 그때는 냄비 뚜껑에 제가 손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뜨거워서 저는 못 올립니다. 그때쯤 되면 냄비 뚜껑을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지금은 어때요? 내가 돌린 만큼 외에는 안 돌아가죠? 근데 수막 효과라고 해서 냄비 뚜껑이 팽팽하게 돌아가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뚜껑을 열고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 냄비 뚜껑이 돌아가는지 보시면 돼요만 들었어. 이제 내가 돌려보세요 소리를 못 들었어. 그래서 자, 냄비 뚜껑이 도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언니들이 이렇게 째려봅니다. 냄비 뚜껑 언제 도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갖고 탄내가 살살 나거든. 근데 냄비 뚜껑이 안 돌아. 그러면 얘기합니다. 야, 냄비 뚜껑 돈다며.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언니 냄비 뚜껑을 한번 돌려보셨어요? 네가 돈다 그랬잖아. 얘 혼자 도는 건 자동 아니에요. 얘는 냄비는 AI가 아닙니다. 냄비는 수동입니다. 이렇게 돌려봐야 돼. 냄비 뚜껑을 손으로 펜슬을 하고 팽이처럼 돌려봤을 때 돌아가면 그때 뚜껑을 여시는 거예요. 자, 냄비 뚜껑을 어떻게 본다? 돌려본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냄비 뚜껑이 돌아간 걸 째려보기 전에 조금 있다가 얘가 타닥타닥하고 뚜껑이 달다닥 해요. 그러면 수막 효과가 일어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파웨어 레인보우에는 뚜껑에 구멍이 없어요. 뚜껑에 구멍이 없다 보니까 다들 뭐라 하냐면 이 국물이 타다닥 튀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이에요. 우리가 기능성 속옷 입으면 숨쉬기도 편하고 막 밥 먹어도 막 늘어나고 해요, 안 해요? 확 쫄리죠? 그 대신 뭐 해요? 몸매를 싹 잡아주죠. 약간 불편하지만 몸매를 잡아주는 것처럼 물이 튀는 게 살짝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키친듀엣이나 젓가락 같은 거 살짝 뽑아 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막을 따닥따닥하고 물이 튀기 시작하면 그때는 뚜껑을 열어도 돼요. 그전에는 뚜껑을 열지 마세요. 제가 이 안에 어떻게 됐나 궁금해도 열지 마세요. 왜? 요 안에 들어있는 재료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영양소가 뚜껑을 열어서 공기가 빠져나간과 동시에 파괴되니까 어떻게 해요? 뚜껑을 닫은 채로 조리를 해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를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인보우를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 뚜껑을 궁금해도 열지 않는다. 이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따가닥 하고 냄비 뚜껑이 덜거덕 거리면 그때 뭐 키친타올을 살짝 꼽아 놓는다던가 젓가락을 살짝 꼽는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려움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 지금 피콜로인데요. 녹말가루예요. 피콜로 타파웨어 뭐 밀폐력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이렇게 물을 넣고 흔들어도 물 1도 안 새죠. 여기 지금 녹말가루거든요. 녹말가루는 이렇게 물에다가 적셔놔도 조금만 있으면 금방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나중에 이거 마파두부가 이렇게 헐렁헐렁한 게 아니라 약간 걸쭉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걸 가지고 농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손으로 이렇게 저어주면요. 하세월을 더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근데 물 넣고 녹말가루 넣고 찰랑찰랑 흔들어주시면 아주 쉽게 녹말가루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밀폐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파두부 이렇게 아주 쉽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제목은 뭐라고요? 한번 댓글 남겨볼까요? 오늘 하는 요리 제목이 뭘까요? 오늘 하는 요리의 제목은 마파두부. 네. 제가 좋아하는 버섯도 들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두부도 들어가고 맛있는 고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한 방에 다 때려 넣고 덮밥으로 해먹기 너무 좋은, 그래서 주말 메뉴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넣어 놓으시는 중에는요, 이렇게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 미리 딱 담아 놓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마다 살짝 데워서 드시면 너무 편하게 드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오늘 점심 먹고 남은 밥이에요. 이렇게 이만큼이 남았어요. 반 먹고 반 남겨놨거든요. 이게 한 끼에 제가 이거 반 정도 먹어요. 그러면 반이 남았어요. 그러면 마파두부를 이 밥을 전자레인지 살짝 데워서 마파두부 한 숟가락 얹어서 비벼 먹어도 되고, 만약에 지금 당장 먹을 게 아니라면 여기다 마파두부를 퍼놨다가 이렇게 덮어놨다가 냉장고 넣어놨다가 살짝 열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 용기가 260ml나 600ml짜리 요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정말 한정없이 쓰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두부조림을 했다, 감자를 볶았다, 아니면 오뎅 볶음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반찬들은 냉장고에 한번 넣으면 식어서 맛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딱 보관을 해놨다가 먹을 때 조금씩 데워서 드시면 정말 금방한 반찬이 돼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용기를 사용을 한다는 건 주부의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그 다음에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오늘 제가 점심에 미역국을 먹었어요. 미역국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워서 먹었습니다. 제가 언제냐면 설 앞에 음력을 12월 27일 저희 신랑 생일이어서 그때 끓였던 미역국인데 그게 아직 있었어요. 왜냐면 미리 담아놨다가 뚜껑 안에 그대로 놔뒀던 거 오늘 데워 먹었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9일. 아무튼 명절에서 일주일 열흘 이상은 지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랑 생일보다 어쨌든 열흘 이상을 보관을 해도 아무 이상한 게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냉동 안 했습니다. 냉장에 넣어놓을 때 딱 담아서 딱 닫아서 그대로 딱 넣어놓으니까 전혀 문제 없이 정말 열흘이 지나도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전자레인지 용기의 활용도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전자레인지 용기 600ml, 260ml짜리는 집에 10개, 20개가 있어도 늘 냉장고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거든요. 나는 이 전자레인지 용기를 600ml 또는 260ml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댓글 한번 남겨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냄비 뚜껑 돌아요, 안 돌아요? 자, 앞으로 잠깐 당길게요. 자, 냄비 뚜껑.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가죠? 돌아가네. 신기해요. 냄비 뚜껑이 돌아가요. 자, 이제 돌아가면. 아까 안 돌아갔죠? 아까는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팽이처럼 팽이를 돌죠. 이게 수박 효과입니다. 떼굴. 점점 처음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어줄 거예요. 짜잔. 이렇게 저어줘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비적비적, 네,
네. 국 데울 때, 밥 데울 때, 밥 냉동 보관할 때, 그죠? 정말 두루두루 쓰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익혀야 되는 거는 돼지고기만 익히면 되거든요. 지금 봤을 때 돼지고기가 익었다. 자, 눈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 돼지고기를 저기 냉동실에 있던 거 바로 얼음치로 넣었던 거라서 조금만 이렇게 뒤적뒤적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돼지고기가 다 익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물 안 넣었어요. 언니, 물 안 넣었어요. 물은 두부에서 나오고요. 양파에서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언니 한번 보시겠어요? 물기가 조금 있죠? 살짝 바닥에. 이렇게 살짝. 물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냄비 뗐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만 익으면 다 됐다. 고기만 익으면 다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녹말가루. 녹말가루 물에다가 이렇게 흔들었던 거. 요거를 한꺼번에 다 때려 넣지 마시고요. 농도를 맞춰가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살짝 넣고 제가 300W에서 지금 600W로 올렸어요. 한 번 더. 이렇게 녹말가루를 물에다 풀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넣으시면, 저어주시면 뻑뻑해지면서 약간 덮밥의 그 모양이 됩니다. 덮밥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너무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언니 옆에서 봤는데 어때요? 아니, 물도 안 넣고 진짜 신세계네, 신세계. 신세계예요. 그래서 요리는 무슨 빨? 장비빨. 네, 요리는 장비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뻑뻑했으면 좋겠다. 그럼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넣어볼까? 이렇게 흔들어서. 다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녹말만 한번 후루룩 끓이면 되니까. 이거 끝났어요. 녹말가루만 후루룩 끓으면 땡이에요. 정말 여기다가 뭐 다른 재료들 땡초도 좀 집어넣고 예쁜 색깔 있는 파프리카도 집어넣고 호박도 집어넣고 예쁘게 하면 더 맛있어 보이겠지만, 자, 껐습니다. 맛있겠지만 저는 정말 냉장고에 있는 걸로 끝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먹다 남은 밥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모든 반찬 데울 때 때끼리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간은 여러분 입에 맞추시면 돼요. 저는 지금 굴소스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딱 데워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는 집에서 반찬으로 그냥 먹는다 하면, 식탁에 넣는다 치면 이렇게 약간 온폭한 우리 블로썸 볼 있잖아요. 블로썸 볼. 블로썸 볼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숟가락으로 떠먹기 좋겠죠. 그냥 푹푹 떠서 이렇게 블로썸 볼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푸짐하게 식구들 이렇게 여럿이 앉아서 먹기에도 좋습니다.